네, 제가 오늘 세미나로 발표할 논문은 Unextended Graphical Method with Reinforcement Learning for Distributed Job-Shop Scheduling Problems with Transform입니다. JMS 저널에 26년도에 기재가 되었고, 키워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분산형 제조 시스템은 시장 변동성 증가와 커스터마이즈된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제안된 시스템으로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는 공장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제조 시스템입니다. 이는 공장 간의 협업을 가능하게 해 기업의 반응성이나 제품의 유연성을 향상시킨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제조 환경인 터빈 제조나 전자제품 제조에도 널리 활용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의 키워드는 트랜스퍼 타임입니다. 이러한 분산형 제조 시스템에서는 공장 간의 이동을 고려하기 때문에 인터팩토리 트랜스퍼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장 간의 이동이 없더라도 공장 안에서 기계 간의 이동을 고려한 인트라 팩토리 트랜스퍼라는 개념도 함께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랜스퍼 타임은 메이크스팬에 무시 못할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트랜스퍼 타임을 고려한 분산형 잡샵 스케줄링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최종 방법론의 베이스가 되는 그래피컬 메소드, 즉 GM은 1956년도에 처음으로 제안된 방법론입니다. 이 방법론은 스케줄링 문제를 경로 찾기 문제로 변환시켜 해결하는 방법론입니다. 56년도 이후에 많은 연구들이 개발되었고, 2024년도에는 멀티잡 문제로 확장된 연구가 나오긴 했으나, 현재까지 약 10년 동안 GM을 연구한 연구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추가 제약을 고려하기 어렵고 계산 효율 측면에서 그리 좋지 못하다라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한 확장형 GM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분산형 잡샵 문제를 해결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공장 간의 이동을 고려한 연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대부분 단순 휴리스틱 알고리즘과 머신러닝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알고리즘을 제안했던 반면 본 논문에서는 그래픽 기반의 방법론에 큐러닝을 결합한 새로운 하이브리드 방법론을 제안했다라는 점에서 기여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본 논문에서 정의하고 있는 문제의 가정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연속된 두 오퍼레이션에는 반드시 이동 시간이 존재하며 그 이동 시간은 사전에 정의된 파라미터 값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모든 오퍼레이션이 반드시 한 공장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싱글 팩토리 잡과 적어도 2개 이상의 공장을 거쳐야 하는 멀티 팩토리 잡이 존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각 기계는 한 번에 하나의 오퍼레이션만을 처리할 수 있으며 오퍼레이션은 한 번 시작되면 중단될 수 없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수리 모델에 활용되는 노테이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 변수를 보시게 되면 X, Fi, J, K가 결정 변수인데요. 이는 오퍼레이션 OIJ가 팩토리 F의 머신 K에서 처리가 되면 1이 되는 이진 변수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의된 수리 모델입니다. 가장 먼저 1번 제약식은 목적 함수인 makespan을 정의합니다. 다음으로 2번 제약식은 각 오퍼레이션이 하나의 기계에 할당되도록 제한하며
3번, 4번 제약식은 각각 싱글, 멀티 팩토리의 특성을 정의합니다. 3번 제약식에 의해서 싱글 팩토리 잡은 반드시 한 공장에서 모든 오퍼레이션이 처리되게 되며 멀티 팩토리 잡의 경우 4번 제약식에 의해서 모든 오퍼레이션들이 최소한 2개 이상의 공장을 거쳐서 처리가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5번 제약식은 운송 시간, 즉 트랜스퍼 타임을 고려한 작업의 완료 시간을 정의하고 6번 제약식에 의해 기계에서 처리되는 오퍼레이션들이 서로 오버랩되지 않도록 합니다. 마지막 7번 제약식은 오퍼레이션의 completion time을 정의해주게 됩니다. 다음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솔루션 어프로치입니다. 가장 먼저 이 베이스가 되는 그래픽 기반의 메소드, GM이 어떠한 방법론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GM에는 총 5가지의 규칙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규칙으로는 X축에는 현재 스케줄, 그리고 Y축에는 새롭게 투입되어야 하는 작업을 표기합니다. 또한 여기서 X축에 위치한 오퍼레이션과 Y축에 위치한 오퍼레이션이 서로 동일한 기계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면 네모 박스에서 확인할 수 있듯 사각형 모양의 장애물을 생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규칙은 GM Graphical Method에서는 시작점부터 종료점까지의 최단 경로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 최단 경로는 반드시 수직, 수평,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며 절대로 장애물을 통과할 수 없다라는 규칙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규칙입니다. 어,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각선 방향 이동은 X축과 Y축에 위치한 오퍼레이션들을 모두 동시에 처리함을 의미합니다. 네모판에서처럼 대각선 이동 경로에서는 Y축에 위치한 잡 4의 오퍼레이션 1과 X축에 위치한 잡 3의 오퍼레이션 1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규칙입니다. 수평 방향 이동은 X축에 위치한 오퍼레이션만 처리함을 의미합니다. 네모칸에서처럼 수평 방향 이동 경로에서는 X축에 위치한 잡 1의 오퍼레이션 1과 잡 3의 오퍼레이션 2만을 처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규칙입니다. 수직 방향 이동에서는 Y축에 위치한 오퍼레이션만을 처리함을 의미합니다. 네모칸에서처럼 수직 방향 이동 경로에서는 Y축에 위치한 잡 4의 오퍼레이션 3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때 수직 방향 이동 경로에 위치한 오퍼레이션은 반드시 수평 방향과 대각선 방향 경로의 오퍼레이션들을 모두 처리한 후 처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존의 기본적인 Graphical Method, GM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본 논문에서는 Transfer Time이라는 새로운 제약식을 고려할 수 있도록 기존의 Graphical Method에 Transfer Zone이라는 개념을 추가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의 스케줄에서 잡 4를 공장 2에서 제거하고 공장 1에 재할당하는 절차를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특정 작업을 제거하고 나면 남아있는 작업들은 가능한 한 최대한 왼쪽으로 이동시킨다라는 규칙이 존재하게 됩니다. 제안하고 있는 트랜스퍼 존이라는 개념은 해당 영역 안에 장애물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로를 찾을 때에 빈 영역으로 고려하고 경로를 찾게 됩니다. 여기에 앞서 소개드렸던 그 5가지 규칙을 기반해 잡 4를 공장 1에 재할당하게 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스케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작업을 특정 공장에서 제거하고 다른 공장에 재할당함으로써 메이크스팬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실제 예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잡 4를 팩토리 2에서 제거한 후 팩토리 1에 재할당한 결과 메이크스팬이 17에서 15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래피컬 메소드 GM은 오퍼레이션들의 할당을 결정하는 방법이 아니라 할당 정보는 모두 결정된 상황에서 이 오퍼레이션들의 순서를 정의하거나 또는 기존에 어떠한 해가 있을 때 오퍼레이션의 공장 할당을 변경하는 등 이웃해를 생성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그래피컬 메소드에서 경로를 어떻게 찾는가에 대한 답으로 본 논문에서는 레이어드 패스 서치 알고리즘을 제안합니다. 여기서 레이어란 앞서 보여드린 그림의 트랜스포 존을 경계로 나누어진 영역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가장 먼저 초기화 단계를 거치게 되고 부모 노드를 선택해 노드 익스펜션을 통해 자식 노드를 생성하고 그중 가장 좋은 노드를 선택해 엔드포인트까지 도달할 때까지 해당 절차를 반복함으로써 최종적인 경로를 찾게 됩니다. 이때 자식 노드가 여러 개 생성될 경우 아래의 기준으로 더 좋은 노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기준은 FU로 표현되어 있는 함수로 이는 스타트 노드에서부터 노드 U까지의 거리와 노드 U에서부터 엔드 노드까지의 거리의 합으로 표현됩니다. 이때 경로 이동은 반드시 오른쪽 위 45도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합니다. 경로 이동을 하다 보면 총 3가지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고 다음 레이어에 도착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 포인트가 자식 노드가 되게 되며 이에 따라 반드시 하나의 자식 노드가 생성되게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경로 이동을 하다가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 경우로 이 경우에는 해당 장애물의 북서쪽 그리고 남동쪽 모서리로 이동하는 경로를 생성하고 나서 모서리에서 다시 오른쪽 위 45도 방향으로 이동해서 다음 레이어에 도달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자식 노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는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 적어도 2개 이상의 자식 노드가 생성될 수 있으며 이렇게 생성된 자식 노드들 중 앞서 소개드린 FU 함수에 의해서 더 좋은 자식 노드를 선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로 이동을 하다가 바운더리에 마주칠 경우 이때는 곧바로 엔드포인트로 이동해서 최종적인 경로를 찾게 됩니다. 다음은 본 논문에서 최종적으로 제안하는 강화학습을 활용한 그래피컬 메소드 기반의 알고리즘의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프레임워크를 살펴보시면 초기 해를 바탕으로 그래피컬 메소드를 활용해 이웃해를 찾고 나서 해당 이웃해에서 한 번 더 로컬 서치를 해서 최종적인 솔루션을 찾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인코딩 스킴입니다. 왼쪽에서부터 작업 아이디가 등장하는 횟수가 오퍼레이션 넘버를 의미하게 됩니다. 즉, 첫 번째로 등장하는 1은 잡 1의 오퍼레이션 1을 의미하며 두 번째로 등장하는 1은 잡 1의 오퍼레이션 2를 의미하게 됩니다. 초기의 생성에서는 작업들의 순서를 랜덤으로 셔플해서 소팅하게 됩니다. 이후에 각 작업의 각 오퍼레이션들은 로드 밸런싱 규칙에 의해
할당 정보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할당 정보를 결정하는 소개드린 GM을 활용해 오퍼레이션들 간의 순서를 결정하고 최종 스케줄을 확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그래피컬 메소드 기반의 탐색 단계에서는 총 6가지의 이웃의 탐색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4에 나와 있는 A1부터 A6까지가 그 이웃의 탐색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A1과 A2는 메익스팬이 발생하는 공장 안에서 자체적인 향상에 집중하는 반면 A3부터 A6까지는 메익스팬이 발생하는 공장의 작업을 다른 공장으로 옮김으로써 솔루션을 향상시키는 데에 집중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방어학습 부분에서는 가장 먼저 스테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테이트는 아래의 세 가지 요소로 정의되게 됩니다. 공장의 완료 시간 간의 정교화된 갭, 공장의 평균 부하 차이, 그리고 멀티 팩토리 잡의 비율을 나타내는 델타 시그마, 그리고 델타 에타, 델타 타우 값이 각각 존재하게 되며 이 세 가지 값의 가중합으로 스몰 s 값이 정의되게 됩니다. 이때 각 스테이트 스페이스들의 가중치는 반복 실험을 통해서 각각 0.85, 0.1, 0.05로 세팅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S값을 테이블 5에 나와 있는 레인지에 비교해서 state id를 분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액션은 앞선 6가지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정의되게 됩니다. 리워드는 얻은 솔루션이 기존 솔루션보다 더 개선되었다면 플러스 1의 양해 보상을 얻게 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의 음수 보상을 얻게 됩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입실론 그리디 전략에서 더 나아가 입실론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는 메커니즘을 추가함으로써 초기에는 탐색을 적극적으로 하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점차 활용을 더 많이 하게 되는 전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Q테이블은 아래의 식에 의해 업데이트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로컬 서치 방법과 어셉테이션 크라이테리아는 기존의 연구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로컬 서치의 경우에는 2008년도에 제안된 타브 서치 알고리즘을 활용하였고 수용 기준으로는 SA 알고리즘에서 주로 활용되는 특정 확률을 기반으로 더 안 좋은 솔루션을 택하는 전략을 함께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 결과 분석을 총 5개의 세부 챕터로 나누어 진행했고, 그 첫 번째 챕터는 파라미터에 대한 민감도 분석이 되겠습니다. 방법론에서는 총 4가지의 파라미터가 등장하게 되며, 그 4가지 파라미터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알파는 0.8, 감마는 0.6, 입실론은 0.8, TS는 3000일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해당 4가지의 파라미터를 각각 0.8, 0.6, 0.8, 3000으로 설정한 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초기 해가 알고리즘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는 랜덤 시퀀싱과 어사인먼트를 활용한 EGMRLA와 룰 베이스의 시퀀싱과 로드 밸런싱 기반의 어사인먼트를 활용한 EGMRLB 2가지 비교군을 설정하였습니다. 테이블 8을 보시게 되면 거의 모든 경우에서 본 논문의 방법론이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초기의 생성 방식인 랜덤으로 작업을 소팅한 후 로드 밸런싱 활용한 방식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챕터에서는 제안하는 하이브리드 방법론의 성능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논문의 방법론에서 강화학습 부분을 제거한 알고리즘과 로컬 서치 부분을 제거한 알고리즘을 두 가지 비교군으로 설정하였고, 이 실험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경우에서 가장 좋은 회, 그리고 평균 모두 본 논문의 알고리즘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래의 그래프를 비교해 봤을 때 계산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솔루션의 퀄리티가 더 좋아지지만 두 비교군에 비해 본 논문의 방법론이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이면서 계산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해의 품질이 큰 폭으로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의 수렴 곡선을 보게 되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의 메이크스팬 수렴 곡선인데요. 초기에는 이 해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이터레이션 횟수가 20번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솔루션이 수렴하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대시선으로 표현된 영역인 컨피던스 밴드 또한 반복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런-투-런 베리언스, 즉 실행간 분산이 감소하고 솔루션의 안정성이 증가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빠른 수렴을 보인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챕터인 다른 벤치마크 알고리즘들과의 비교입니다. 먼저 심층 강화 학습을 활용한 알고리즘과의 비교인데요. 여기서는 Q러닝 대신 DQN을 활용한 알고리즘과 각각의 알고리즘에서 로컬 서치를 제거한 알고리즘을 비교군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총 40개의 벤치마크 인스턴스를 활용하였으며 이터레이션 횟수 100번 제한으로 총 10번씩 반복 실험 진행한 후 평균값을 기록했습니다. 실험 결과에서 대부분의 경우에서 본 논문의 방법론이 가장 우수했으며 통계적 검정 결과에서도 로컬 서치를 제거한 알고리즘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DQN으로 대체한 알고리즘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휴리스틱 알고리즘들과의 비교 실험입니다. 총 80개의 작업, 그리고 공장이 2개, 3개, 4개일 때의 조합으로 총 240개의 인스턴스로 실험을 진행했으며, 옵티멀 솔루션의 수와 ARE라는 지표를 활용하여 결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14를 보시면 본 논문의 방법론이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였으며, 테이블 15의 통계적 검정 결과에서도 총 12개의 케이스 중 11개의 케이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챕터인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케이스 스터디로 실제 한 대학교의 서로 다른 건물에 위치한 두 연구실을 분산형 공장으로 고려해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실험 결과 메이크스팬이 270으로 CP 솔버에 의해서 얻어진 해인 301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더 우수한 솔루션을 찾을 수 있음을 확인했고, 이를 통해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알고리즘이 실제 스케줄링 환경에 적용하기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본 논문은 트랜스퍼 제약을 고려할 수 있는 그래피컬 메소드를 제안했으며, 이를 통해 인트라 팩토리와 인터 팩토리 트랜스퍼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레이어 기반의 경로 탐색 알고리즘을 통해 효율성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Q러닝 기반의 어댑티브 그래피컬 스트레치를 제안해서 어댑터빌리티와 로버트니스를 모두 향상시켰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퓨처워크로는 경로 탐색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연구와 추가적인 스케줄링 제약을 고려할 수 있는 그래피컬 메소드를 개발하는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 대한 제 의견입니다. 본 논문은 라이팅 자체가 깔끔하고 잘 쓰여졌기 때문에 논문을 읽어가면서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였고, 두 번째로 이해하기 쉬운 시각 자료들이 많이 제공이 되어서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들이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결과 분석을 되게 다양하게 진행함으로써 본 논문의 방법론의 우수성을 다방면에서 입증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제가 생각하는 이 논문의 약점은 첫 번째로 MILP 결과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들의 계산 결과가 얼마나 최적화에 가까운가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안하는 방법론의 적용 분야가 좁다 보니 다른 분야로 확장, 적용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고도화된 경로 탐색 알고리즘을 활용했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